국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워싱턴이 손재규 선임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캐나다 총리 사임한 데 대해서도 강경한 발언을 좀 내놓더니 잇따라 강경 발언을 또 내놨습니다. 말어라고 해서 대선 승리 후 두 번째 회견을 가졌는데 뭐 캐나다, 멕시코, 그린란드 관련된 얘기 좀 많이 내놓은 것 같아요. 정리해 주실까요? 오늘 새벽에 회견을 했는데 네. 아주 강한 발언을 아주 거침없이 쏟아냈습니다. 캐나다하고 멕시코에 대해서 관세 얘기에 대해서 빈말이 아니다. 매우 심각한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이후로 엄청난 마약이 멕시코하고 캐나다를 통해서 지금도 계속 들어온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파나마 문제, 파나마 운하, 그다음에 이제 그린란드 사고 싶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 관련해서 군사 개입 배제를 내가 약속하지 않았다. 이렇게 또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군사 개입을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글쎄 간접적으로 사실 또 네. 그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이렇게 공개 기자회견에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글쎄 이걸 어떻게 평가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자우지간 워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그린란드와 관련해서 이제 이게 덴마크령이거든요. 네. 덴마크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관세를 아주 여기도 또 들먹였습니다. 관세를 굉장히 협상용으로 잘 이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었는데 지금 취임 전부터 이 관세를 협상 카드로 해서 이런저런 굉장히 강경한 발언을 좀 많이 그런 걸 아주 쏟아내요. 강하게 시사를 합니다. 이런 와중에 오늘 새벽에요. 트럼프 주니어가 그 그린란드에 도착했다고 외신들이 일제히 보도를 했는데 본인은 하루 관광 하러 왔다고 하는데 지금 이런 미묘한 시점이라서 지금 덴마크도 그렇고 그린란드도 그렇고 상당히 긴장하는 모습입니다. 그렇군요. 멕시코 같은 경우는 불법으로 미국에 들어오는 몇백만 명을 멈춰야 할 것이다. 또 이런 얘기를 해서요. 사실 이민 정책도 우리가 주시해야 하고 있는 사항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면서 이거 관련해서 지금은 이제 그 플로리다 쪽에 있고 미국 동남부하고 쿠바가 있는 그게 이제 멕시코만 걸프 오브 멕시코인데 그거를 이름을 바꾸겠다. 걸프 오브 아메리카 미국만으로 개칭할 거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멕시코가 불법으로 미국에 들어오는 몇백만 명을 멈춰야 할 거라고 거듭 강조를 했습니다. 이 멕시코만에서는 지금 미국의 원유하고 가스 생산이 원유 같은 경우는 15%, 가스도 5% 생산되고 있죠. 이런 가운데 보니까 또 이제 또 그 얘기도 했습니다. 멕시코만 얘기를 하면서 그 바이든 행정부가 연안 시추를 금지한 거를 즉각 폐지하겠다 이렇게 또 강조를 했습니다. 이거는 예상이 됐던 거고요. 그런 가운데 트럼프 주니어가 그린란드에 도착했다 이런 소식도 전해져요. 네. 이건 사적 방문인가 봅니다. 지금 본인은 사적 방문이라고 하는데 외신들이 오늘 새벽에 전한 걸 보면은 지금 미묘한 시점이라서 글쎄 하필이면 왜 관광을 지금 가느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린란드에 관련된 좀 강경한 발언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또 트럼프 주니어가 도착을 했다고 하니까 글쎄요, 이거 나오는 내용들 또 전해주시고요. 그런가 하면 보편 관세와 관련해서 일부 품목에만 적용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게 사실 굉장히 화제가 됐었고 트럼프 당선인은 이거 가짜 뉴스다 이렇게 강력하게 좀 부인을 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분석이 나오는 것 같아요. 워싱턴 포스트 보도가 나오고 나서 트럼프가 가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CNN이 오늘 새벽에 전한 걸 보면요. 트럼프 측근들이 아니다. 지금도 그런 걸 검토하고 있다는 이런 식으로 시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 여러 명의 그 익명 소식통을 이용해서 전했는데요. 보편 관세 모든 상품에 보편 관세를 부과한다는 그런 공개적인 입장이지만 그 일부 그 트럼프 측근들이 정치와 경제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를 했다는 겁니다. 계속. 그리고 이제 이런 거 선별 부과 방안이 내부적으로 계속 검토되고 있다는 귀띔이고요. 그리고 아직 관련 정책 윤곽도 잡히지 않았다고 그렇게 전해진다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일부 품목에만 적용이 된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나서 이 주식시장 시장 반응만으로 한번 살펴보면 시장이 좀 올랐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짜 뉴스라고 나오니까 시장이 좀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서 사실 시장은 좀 완화되는 쪽에 좀 더 지지를 한다, 지지를 보낸다 이렇게 좀 읽을 수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트럼프 보좌진들도 이런 그 소비자 물가하고 미국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렇게 보좌를 얘기를 하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재무장관 지명자, 상무장관 지명자가 모두 월가 출신이죠. 그 사람들도 지금 CNN 보도는 보편 관세를 일반적으로 부과하는데 100% 동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도 공개적으로 관세를 협상 전술로 사용하자
이런 입장을 표명해 온 점도 CNN이 상기시켰습니다. 네. 트럼프 측근으로도 알려져 있죠. 전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 레리 커들러인데 또 한마디 했나 보네요. 반면에 이제 이 커들러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그 피터 나바로 이 사람은 이제 트럼프의 아주 가장 측근 매파 분류가 되는데 거기서는 아니다. 보편관세 밀고 나가자. 나바로 같은 경우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관세를 부과해야 된다는 입장이라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런 가운데 이제 트럼프 사위 제러드 쿠시너 1기 때 백악관 선임 보좌관하면서 아주 영향이 컸죠. 지금은 이제 2기에는 들어가지 않는다고 했는데 최근에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걸로 CNN이 상기시켰습니다. 아마도 더 해야 할 일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지금 뭐 사위도 너무 뭔가 밀어붙이지 네. 말고 좀 하자는 그런 입장인 것 같은데 자우전 어쨌든지 트럼프는 계속 지금 강하게 밀어붙입니다. 지금 인수위 다 받고 나서 어떻게 행정명령을 내릴지 이런 부분을 좀 주시하고 있는 상황인데 초반에 강하게 나갈 것이다 이런 예측들도 있고요. 근데 네. 이렇게 취임 전부터 이제 강경한 발언 얼마 진짜 안 남았는데 쏟아내는 거 보니까 약간 좀 네. 강한 걸 보면은 뭔가 협상하자는 그런 뜻이 아니겠냐는 그런 식으로 많이 읽히는데 트럼프가 워낙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너무 좀 속단은 좀 금물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오는 뉴스들도 지켜보겠고요. 다음 얘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역시 트럼프 2기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첫 주한 대사로 재선입니다. 연방 하원 의원 출신이죠. 한국계 미셸 박스틸 등이 거명이 된다. 이 얘기 좀 전해주세요. 연합뉴스 워싱턴 지국이 워싱턴 쪽 외교가 소식통신 이용해서 전했는데요. 지금 이제 한국명은 박은주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재선 연방의원이고 그 4년간 그러니까 연방의원 지냈지만 지난번 선거에서는 이제 낙선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사람을 포함해서 몇 사람을 지금 초대 2기 주한 대사로 지금 지명을 할 것 같다는 관측입니다. 물론 그냥 아직은 추측입니다. 네.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좀 짚어볼 사항이 더 있을까요? 55년생이고 20살에 가족하고 함께 미국에 이민을 했고 그냥 주부였는데 LA 폭동 있고 나서 야 이거 한국계가 정계에 나가겠다 이렇게 필요성을 느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군이 공화당 의장 캘리포니아 공화당 의장을 지낸 그 변호사인데 부군이 도와가지고 정치에 입문했고 캘리포니아에서 뭐 몇 가지 직책 그다음에 오렌지 카운티의 그 행정 책임자도 역임했고요. 2021년부터 4년간 연방 하원의원을 지낸 인물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트럼프 당선자가 이 한국 이름 박은주, 미셸 박스틸을 가족과 함께 공산주의에서 탈출한 미국 우선주의 애국자라고 공개적으로 지지했다고요? 그 지난해 10월 자기 SNS에 글을 올려가지고 가족과 함께 공산주의에서 탈출한 미국 우선 애국자다. 그런데 55년생이면은 공산 그 치아가 아니었는데 그렇게 조금 오해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저 들리는 얘기는 지금 그 마이크 존스 하원 의원도 그렇고 전임 메카시 전 하원 의장 같은 공화당 하원 지도부가 사적으로 트럼프한테 이 사람을 청구를 한 걸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고요. 그래서 주한 대사가 안 될 경우에도 연방 부처의 차관 정도 정무직에 임명될 가능성도 점쳐진다는 겁니다. 또 다른 하마평 나오고 있는 인물이 있습니까? 한 사람이 더 있는데요. 네. 앨리슨 후커 전 국가안보 부보좌관. 이 사람도 지금 이름이 나오는 모양입니다. 이 사람은 트럼프 1기 때 북미 정상회담에 관여했고요. 트럼프 1기 때 국가안보보장을 지냈죠. 그 로버트 오브라이언 아주 측근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2기에 뭐 여러 가지 오르락내리락했다가 아직까지 이제 청구되지 않은 상태인데 이 오브라이언이 지금 그 미국 싱크탱크 글로벌 전략 쪽 회장인데 여기 이 후커가 선임 부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그 소식통들 얘기는 아직까지 차기 주한 대사와 관련된 확정적 논의는 없는 것 같다. 이렇게 관측을 합니다. 그러면 공석 주한 대사라는 얘기인데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조셉 윤 전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임시 대리대사로 파견을 하기로 지금 결정이 된 거죠? 네, 그렇게 관측이 나왔었는데 뭐 저 골드버그가 지금 이제 그 동안에 대사를 했는데 이제 은퇴를 했죠. 그래서 어제 이제 귀국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제 인천공항에서 기자들한테 조셉 윤 임시 대리대사로 며칠 안에 올 거다 확인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관련돼서는 어떤 부분 좀 짚어봐야 될까요? 일단 기억하시겠지만 그 골드버그 오기까지 그 주한 대사가 상당히 16개월간 공석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이제 이런 뭐 여러 가지 한국 정치적인 사태도 있고 해서 지금 너무
비우면 안 된다는 그런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인수팀하고 사전 협의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셉 윤이 이제 임시 대리대사로 이제 공식 지명 이제 그 후임자가 이제 임명될 때까지 하는 모양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통상 일반적으로는 이런다라고 하는 그런 걸 볼 때 현직 대사가 이임할 경우에 이제 차석이 대사 대리 업무를 수행한다. 이게 그렇죠. 좀 통상이라면서요? 그럼 그렇죠. 이게 좀 이례적인 상황입니까? 골드버그 그 부임하기 전에도 그렇게 했는데 네. 지금 이제 뭐 소속들 얘기는 지금 이제 주한 미국 대사관의 차석 대사가 일본계라서 최근에 그 한일 관계라든가 이런 거 한국 정국하고 좀 민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계가 아니고 한국계 인 조셉 윤을 임시 대리대사로 이건 좀 이례적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발탁한 게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단 좌우지간 공식 임명될 때까지 조셉 윤이 임시 대리대사로다가 대사 업무를 수행을 한다고 합니다. 확인이 된 상황 또 전해주셨고요. 다음 얘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트럼프의 뭐 최측근이자 지금 여러 가지 경제, 산업계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CEO죠. 이제 일론 머스크. 내정 간섭에 유럽국 정상들이 일제히 반격한다. 이게 어떤 사례가 있는 겁니까 지금? 뭐 그동안에도 뭐 여러 가지 참 무리가 많았죠. 네. 그 머스크가 지난주에 X에 글을 올렸는데요. 지금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과거에 그 검찰청장을 지냈을 때 아동 성착취권을 은폐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재조사하고 총리 물러나라고 이렇게 또 주장을 했습니다. 참 남의 나라 총리복은 나가라고 합니다. 근데 이 의혹이 영국의 극우 운동가가 오랫동안 주장해온 내용하고 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 머스크가 여기서 그치지 않고요. 영국 극우 정당인 이제 영국 개혁당도 아주 노골적으로 지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영국이 조기 선거에서 노동당 정부 몰아내라. 뭐 이런 게시물까지 또 지난주에 X에 올렸습니다. 스타머 총리가 회견을 했는데 머스크를 겨냥해서 좀 진실에 기반해서 말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나 봐요. 네. 네. 뭐 참다 못해서 이제 그저께 회견을 하면서 정치적인 논쟁을 뭐 하는 건 좋은데 진실에 기반해서 하라. 그럼 사건을 은폐했다는 뭐 머스크 주장이 선을 넘었다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머스크는 뭐 여기서 물러나지 않습니다. 또 X에 글을 올려가지고 스타머가 비열하다고 또 아주 원색적으로 또 공격을 했습니다. 독일 관련돼서도 얘기를 한다면서요? 독일이 다음 달 23일 조기 총선을 치르는 상황인데 네. 그 숄츠 지금 총리를 뭐 바보라고 하고 막 그냥 그랬었죠. 그런데 또 독일의 그 극우 정당 독일 대한당 지금 인기가 많이 올라가거든요. 여기 대해서 이제 앞서서 머스크가 이미 공개 지지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X에도 이 독일 대한당만이 독일을 구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고 또 그런 기고도 또 독일 매체에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현지 시간으로 내일 모레 목요일에 이 독일 대한당 총리 후보하고 또 라이브 대답을 하는데 그거를 또 X로 생중계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뭐 사실 머스크는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가끔 언급을 하잖아요. 네. 뭐 가끔이라도 조금 자주 하는 것 같은데 전 세계 국가에 좀 관심이 많나 이런 생각도 들고 다음 얘기 좀 넘어가 보면 숄츠 독일 총리를 향해서도 무능한 멍청이다, 뭐 사퇴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또 하네요. 숄츠 총리뿐만 아니라 네.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한테도 반민주 폭군이라고 이렇게 아주 비하를 했습니다. 여기 대해서 숄츠가 그 사람 하는 짓은 새로운 게 아니다. 냉정을 유지하자. 그러면서 트롤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번역을 하면 관종 아시죠? 관심을 끌려고 일부러 엉뚱한 짓 하는 사람. 관종한테 먹이를 주지 말자. 아니면 무시하자. 이렇게 또 일갈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마크롱 대통령도 머스크를 뭐 직접 거명은 안 했는데 머스크한테 하려는 듯한 하고 싶은 얘기의 듯한 얘기를 좀 한 것 같은데요. 그저께 이제 네. 그 자국 대사들하고 신년회를 했는데 네. 그 자리에서 이제 머스크를 직접 거명하지 않으면서 10년 전만 해도 세계 최대 소셜 미디어 소유주가 이런 식으로 뭐 선거에 개입하고 할지 누가 상상이나 했겠느냐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그리고 또 노르웨이 총리도 현지 공영방송에 그 SNS에 막대한 접근권하고 대규모 경제 자원을 가진 사람, 이제 머스크라고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타국 내정에 이렇게 직접 관여한 게 참 우려스럽다. 민주주의하고 동맹 간에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안 된다. 그렇게 또 비판을 했습니다. 노르웨이도 지금 오는 9월에 총선을 치를 예정입니다. 네. 머스크가 지금 좀 과하게 여러 나라의 정치 상황에 좀 간섭을 하고 있다라고 느끼는 특히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일제히 반격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유럽연합의 행정부 격이라고 할 수 있는 집행위는 여기에 대해서 뭐 별말을 안 하고 있나 봐요? 그 집행위원회 그 대변인이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기자들이 유럽 정상들이 이렇게 목소리를 내는데 유럽연합의 정치적인 목소리는 실종이 됐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느냐 했더니
현재로선 논쟁을 부추기지 않겠다는 게 우리의 정치적인 선택이다. 그 아주 곤혹스러운 입장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그 머스크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 독일 대한당 총리 후보하고 대담하는 거를 이제 X로 생중계하는 거. 이거 어떻게 생각하느냐 했더니 이거 불법은 아니다. 이게 또 슬그머니 피해갔습니다. 지금 X를 상대로 디지털 서비스법 위반 조사 이런 것도 진행 중인 거잖아요. 작년 12월부터 하고 네. 있죠. 아시다시피 디지털 서비스법이 이런 그 온라인 허위 정보라든가 불법 콘텐츠 같은 걸 이제 막으려는 그런 법인데 이게 이제 만약에 이게 이제 위반이 확인되면요. 그 전 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6%까지 벌금 부과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도 이제 유럽연합 집행위 대변인이 이 X 조사에 대해서 이번에 그 머스크가 이렇게 내정 간섭하는 걸 포함시킬 거냐 그랬더니 신중하게 보겠다. 이것도 조금 좀 피해갔습니다. 네. 브리핑에서도 집행위 대변인 같은 EU 집행위 대변인 같은 경우는 관련된 질문을 좀 받을 수밖에 없을 텐데 머스크 언행에 대해서 향후 계획이 있느냐 이런 질문도 계속해서 좀 받나 봅니다. 그 전날도 네. 브리핑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질문이 나오니까 계속 원론적인 답변만 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대해서 지금 이제 사실 집행위는 지난해 그 선거 미국 선거 전까지만 해도요. 머스크에 대해서 가짜 뉴스 퍼뜨리지 말라고 아주 공개적으로 그 견제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짐작하시겠지만 지금 이제 트럼프 2기 실세 최고 실세로 부상을 했는데 좀 자칫 건드렸다가 트럼프하고 직접 충돌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특히 이제 이번에 그 X에 대한 조사 결과 이게 만약에 과징금을 부과하게 되면 트럼프 행정부가 가만히 안 있을 거다는 그런 이제 곤혹스러운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은 몸을 살린다고 해야 될까요?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트럼프를 강하게 비판을 했다 이런 얘기 들리는데 프란치스코 교황은 개혁 성향이 강하다고 이제 좀 알려져 있잖아요. 네. 어떤 얘기입니까? 트럼프 당선자가 그 교황을 아주 강하게 비판해온 인물을 주 교황청 대사로다가 지명을 했거든요. 아마 거기에 좀 맞불을 놓은 거 아닌가 싶은데요. 네. 그동안에 그 이민자 인권을 아주 강하게 옹호해왔던 그 미국 추기경 로버트 맥켈로이 추기경을 다음번 워싱턴 DC 대주교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당선자를 강하게 비판해온 추기경을 워싱턴 DC 차기 추기경으로 임명을 했다. 차기 주교, 대주교로 대주교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임명을 이제 했다. 네. 이 사람은 미국 추기경 중에서도 가장 진보적인 인물로 평가가 되고요. 특히 네. 트럼프 1기 때는 신자들한테 미사하면서 반이민 정책을 방해하라고 아주 노골적으로 트럼프 정책을 견제했던 인물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이런 그 트럼프 그 2기 취임을 코앞에 두고 이런 식으로 아주 반 트럼프 인사를 임명한 게 상당히 정치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지적입니다. 어떻게 보면 교황이 자신과 가장 뜻이 잘 맞는 추기경을 이제 두 번째 임기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트럼프 2기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대주교로 임명을 했다. 이게 좀 시사한 바가 크다는 건데요. 또 일정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 오는 금요일에 네. 그 바이든은 아주 독실한 가톨릭 신자로 이렇게 좀 알려져 있죠. 고별 회동을 갖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교황청 얘기 나온 김에 조금 더 해볼까요? 봉헌생활회, 사도생활단부 약칭으로 이제 수도회부라고 하는데 장관에 이탈리아 출신 수녀를 임명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 겁니까? 네, 그 교황청 장관의 여성이 임명된 게 지금 가톨릭 사상 처음이라는 건데요. 아시다시피 교황이 2013년 즉위하고 나서 교회 내의 그 여성 지위 향상에 아주 굉장히 노력을 해왔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재작년 10월에 세계 주교 대의원회의 이게 신호던데 그때 여성한테 처음으로 투표권도 줬죠. 그다음에 이제 그 전에는 그 전 세계 주교 선출을 심사하는 교황청 주교부 위원회 여성 3명을 포함시켰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평신도 여성도 교황청 장관이 될 수 있도록 이제 그 전에 그 교회 헌법도 고쳤는데 그런데 이렇게 아주 획기적인 일을 하면서도 또 보면은요 그 주교를 지냈던 스페인 출신 남성 추기경을 같은 부서 장관 직무대행으로 동시에 임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뭐 한 지붕 두 가족, 뭐 한 지붕 두 장관 이래가지고 이제 비판적인 사람들은 이건 뭐 그냥 보여주기식 아니냐. 그런데 이제 가톨릭 매체 지적은 아무래도 이제 여성이 처음으로 장관이 된 데 대한 어떤 그 교회 그 보수파들의 어떤 이런 여러 가지 그래서 현실적인 걸 좀 고려해서 이런 거를 좀 현실적인 좀 대안을 마련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첫 여성 장관이 교황청에서 탄생을 했는데 동시에
지금 임명을 함으로써 직무대행으로 임명을 함으로써 조금 이 실질권에 축소될 것이다. 라는 얘기가 그렇죠. 있는가 하면 현실적으로는 필요한 일이었다. 직무대행이 된 사람이 주교도 했기 네. 때문에 여러 가지 경험도 많고 해서 아마 그런 걸 좀 보완하려는 그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는요. 감염병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국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감염자가 처음으로 숨진 것으로 나타났군요. 그동안에 뭐 많은 발병이 있었는데 네. 대개는 경미한 증세에 그쳤는데 이번에 이제 루이지애나주 보건부에서 65세 고령자 기저질환자라고 하는데 처음으로 이제 H5N1 감염자 중 처음으로 사망한 걸로 그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긴장을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 얘기는 이게 혹시 어떤 새로운 변이가 아니냐는 그런 조사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경미한 증세였는데 마침내 치명적인 감염을 일으켰다는 증거다. 긴장해야 된다. 이런 지적들이 나옵니다.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사람 간 감염이냐 뭐 이런 것도 우리가 그런 중요하게 건 보는데요. 아니랍니다. 그건 아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도 관련돼서 감염에 대한 얘기인데요. 급성 호흡기 감염증이죠. HMPV 환자가 또 급증한다. 중국, 인도, 동남아에서 주로 급증한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겁니까? 지금 이제 북방부가 이제 겨울 네. 이죠. 그래서 지금 이 계절성 인플루엔자가 이제 유행하고 있는데 특히 중국, 인도, 동남아시아에서 그 주로 영유아한테 걸리는 급성 호흡기 감염증 사람 메타 뉴모 바이러스 HMPV입니다. 이게 전에도 있었는데 뭐 새로운 건 아닌데 감염자가 급증한다는 겁니다. 네. 물론 지금 뭐 치료도 가능하고 한데 이제 문제는 이런 식으로 이제 감염이 이제 확산된다는 점에 이제 긴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대개는 한 일주일 정도면 증상이 완화되는데 아직은요. 조금 나빠지면 이제 폐렴 같은 것도 유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중국에서 뭐 이것 때문에 지금 막 약 사재기도 나오고 뭐 그래서 좀 뭐 특히 걱정들이 많은 중국이 모양입니다. 좀 그런다면서요. 네, 이게 이제 네. 조플루자라는 약이 있는데 이게 이제 로슈가 이제 중국에 공급하는데 재고가 많은데도 네. 막 사재기하고 특히 어린아이들한테는 처방을 하면 안 되는데 막 쓰기도 하고 해서 지금 중국 당국이 이런 것도 이제 그러지 말라고 견제를 하는 모양입니다. 손 깨끗하게 씻고 이렇게 기침 같은 거 할 때 좀 이렇게 가리고 이렇게 하라고 조언들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지금 굉장히 독감이 네. 많이 있고요. 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데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워싱턴이 선재규 선임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